국토부가 석연찮은 이유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달구시가 외지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청약 우선 공급 대상자를 거주기간 석 달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대구의 수온지를 올겨울 들어 가장 아래로 끌어내렸던 한파의 기세가 꺾이고 오늘 낮부터는 포근해지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고생 많으셨죠? 오늘 낮부터는 추위 걱정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언제 추웠냐는 듯이 기온이 금세 오르겠는데요. 대구 현재 기온 0.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9도가량 기온이 올라 있고요. 낮 동안에도 2.2도에 머물렀던 어제와는 다르게 낮 기온이 10도까지 껑충 뛰어오르며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위는 물러났지만 건조한 대기가 문제입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오면서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1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화재로 번질 만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역세권 개발 사업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공사가 인허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부 시설 공사에 필요한 토지 점용 허가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내년 연말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17%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버스가 밤새 머무르는 시설인 박차장 공사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당초보다 석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 차장은 37.8%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 10,000제곱미터의 토지 사용 허가가 필요하지만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에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추가 출자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공사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철도공사가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여의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또에서도 그 부분이 빨리 독려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에서 좀 소극적인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철도공사는 인허가 진행과 추가 출자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영 출자 필요성이 있으면 출자하는 문제고 그거하고 인허가하고 그 공사 진행은 우선 별개로 진행해야 된다. 저희도 그런 입장이에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모한 시범사업이지만 정작 국토교통부의 비협조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창조경제단지 개공식이 오늘 오후 2시 북구 칠성동 옛 제일모직터에서 열립니다.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연면적 43,000여 제곱미터 터에 창조경제존과 아틀리에존, 커뮤니티존, 삼성존 등 4개 구역으로 조성돼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대구가 삼성의 발원지라는 점을 강조해 삼성 창업기념관도 들어서고 선진예술가와 디자이너의 공방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 기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칩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이 몰려드는 서울 주요 거리에서 길거리 경북 관광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2015 코리아 그랜드세일 홍보 리플릿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시나 웨이버, 시나 블로그 등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춘절 기간에 7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올해도 8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리는가 하면 민간 원전 전문가들은 수명 연장을 해도 좋다고 평가한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를 상대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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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원전지역 주민 등은 전국 7개 도시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은 주민 건강, 나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핵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며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면에서도 설득력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 시민으로서 그리고 아이 셋을 키우는 아기 엄마로서 우리 경주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경주 월성 원전 폐쇄 간곡히 원합니다. 주민들은 원전 때문에 건강과 재산 등 모든 걸 잃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이 심정인데 원전에 안전하다. 지역 주민의 그 울타리 밖에 사는 사람들이 그 생명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해봤나 이 말입니다. 안 했죠? 아직은 안 했지 않습니까? 또 경주시와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수명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관련 개정 법안을 우선 적용해 필요하다면 주민 투표까지 고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권과 원전 전문가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 원자력이 수명 연장과 관련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수명 연장 결정을 우려했습니다. 원활위가 매우 어떤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데 일방적인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기술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을 하려면 기본 자료, 원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가공되기 전 자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주어지지 않고 벌써 가공이 끝난 자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잘못된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2차 심의를 열고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론 지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대구 경북 지역의 장년층 고용률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며 지자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퇴직 평균 연령이 53세로 앞당겨지고 100세 시대가 멀지 않은 만큼 지자체들이 일자리 양산에만 치중하지 말고 임금과 고용 형태의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장년층의 일자리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야생조류와 토종닭 등의 AI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내 철새 도래지와 시군별 야생조류 서식지 26곳, 토종닭을 사육하는 가든형 식당 64곳,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등 380여 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AI 항원 검사와 임상 관찰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양계 농가에 AI 발생 지역의 가금류 입식을 자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며 의심축 발견 시에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외지 투기 세력 유입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구시가 거주기간 제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25일부터 대구 지역 아파트 청약 우선 공급 대상자를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되던 자격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최근 석 달간 대구 아파트 시장 청약 경쟁률은 평균 24대 1로 2년 전 13대 1보다 많이 높아졌고 분양권 전매율도 70%를 넘어서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지역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 투기 세력에 대한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거주지 제한 조치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미 과열이 예상됐던 2년 전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대구시가 모처럼 살아난 분양 열기가 식을 것을 우려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투기적 세력에 의해서 면제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뭐 향후에라도 어떤 이제 과도하게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나는 뜯다방이나 이런 단속을 위해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의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기 위해선 정책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투기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소속 교사와 직원들의 수당 횡령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대구시 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회수한 봉급과 수당이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발생 건수는 5,800건으로 이 가운데 교사로부터 받은 회수금이 9억 원을 넘었고 교직원 한 사람이 1,700만 원을 회수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원구 의원은 수당 부당 지급 이유 가운데 단순 업무 착오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서 일부 교사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다수 교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담보 가치가 없는 공장이나 상가 등 이른바 깡통 부동산을 이용해서 15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52살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67살 B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경북 일대에 깡통 부동산을 물색한 뒤 자신들끼리 허위 매매 계약서나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만들어 실거래가보다 감정평가액을 높인 뒤 금융기관 2곳에서 3차례에 걸쳐 15억 7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퍼지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지역의 임산부들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원정 진료를 하고 또 원정 출산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로 일하는 최진희 씨는 셋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앞선 두 아이 때처럼 멀리 대구까지 가서 원정 진료를 하고 출산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큰 걱정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남편인데 이제 막달이 되거나 그러면 몸이 더 무겁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도 그렇고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최 씨 같은 의성 지역 임산부들의 불평과 걱정을 이제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 인력과 장비를 갖춘 외래 산부인과가 개설돼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운영에 안정적인 우리 군에서 지원으로 분만 환경과 기반을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영주와 예천, 울진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들어섰고 영양과 봉화, 군위 등 9곳에는 공공형 산부인과 진료소나 순회진료 산부인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경상북도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 진료도 계속 운영됩니다. 출산을 위한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분만 의료기관은 적자 경영난을 겪고 있고 아직도 산전 검사만 가능할 뿐 분만을 위해서는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5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대구 모 축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측근 조합원인 B씨에게 50만 원을 전달해 다른 조합원 5명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 C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C씨는 500만 원을 받고 바로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검찰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돈을 돌렸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시고속도로 남대구 IC 부근의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대구 IC와 서대구 IC 사이에 고속도로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천 IC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천 IC는 하이패스 전용단을 목으로 내년부터 토지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설 설치비와 공사비의 절반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보상비와 공사비 절반은 대구시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국비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낙동강변에 추진 중인 경비행장 건설 계획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달성과 구미선산, 안동 창원 등 낙동강을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경비행장 벨트는 흑두루미와 제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의 생태를 위협한다면서 국토부와 구미시 등의 건설계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저용으로 추진돼서 특정 계층의 놀이를 위한 시설 때문에 생태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되고 경비행기와 철새 비행의 고도가 비슷해서 사람과 새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고생 많으셨죠. 오늘 낮부터는 추위 걱정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언제 추웠냐는 듯이 기온이 금세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0.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9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도 2.2도에 머물렀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10도까지 껑충 뛰어오르며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는 무척이나 건조한 상태고요.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문경과 상주 역시 현재 0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7도가 예상되고요. 어제 영하 15도 안팎을 보였던 북부 지역도 0도까지 올라 있는 가운데 의성의 낮 최고 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동해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지만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